남을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증시가 단기적으로 패닉에 빠질 것이란 우려와 이후에 남는다면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삼성전자 착시 효과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엔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린 차는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BMW의 뉴 5 시리즈였습니다. 오르는 곳만 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를 이어가지만 지방은 주택 거래가 주춤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일 수요일 일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국이 EU를 떠날지 남을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른 시장의 의견도 다양한데요.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증시가 단기 패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영국이 EU에 남는다면 코스피가 2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훈 기자입니다. 브렉시트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등 아시아권은 금요일 증시의 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패닉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영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장을 보이며 2020선에서 1950선 초반까지 떨어졌고 이 기간 코스피 시가총액은 47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위험자산 주식이라든지 원자재 이러한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채권 쪽에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더 들어갈 여지들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편에선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이 지나치게 과장돼 시장에 반영된 만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브렉시트를 반대했던 조 콕스 노동당 의원의 피살 사건 이후 잔류 여론이 최대 7%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에서도 사실상 잔류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EU에 남을 경우 브렉시트 우려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돌아오면서 코스피는 2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슈로 빠지기 전이 2000이니까 거기까지 가겠죠. 조금 위험자산으로의 빠져나갔던 부분에 리커버리 되고. 증권 전문가들은 잔류하면 다행이고 탈퇴하면 큰일 난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경계하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벤트가 끝나면 시장의 관심은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착시 효과에 주의를 당부하며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72곳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33조 8,3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1.6%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 눈높이가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연일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7조 1천억 원으로 한 달 전이었던 6조 6천억 원에 비하면 6.9% 상향 조정됐습니다. 3개월 전 전망치가 5조 원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30%가량 눈높이가 높아진 셈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빼고 보면 전체 기업의 2분기 실적 분위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171곳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새 0.34% 상향 조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순이익 전망치도 고작 0.23% 올랐고 매출액 전망치는 오히려 0.06%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2분기 실적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삼성전자가 전성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소멸될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에 맞춘 종목별 접근이 유효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화학, 비철금속 등을 추천했고 반도체나 IT 가전도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하면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지난해 국내 30대 그룹의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47조 원이나 줄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30대 그룹 중 20곳의 해외 매출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가 30대 그룹의 1022개 계열사의 최근 2년간 국내와 해외의 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외 매출은 47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30대 그룹의 총 매출은 1231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82조 원 이상 줄었는데 이 중 57%가 해외 매출 감소분이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없는 부영과 전년 대비 비교가 어려운 하림을 제외하면 28개 그룹 중 20곳에서 해외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매출이 준 곳도 절반에 가까운 13곳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해외 매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S-오일로 해외 매출이 4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어 효성, 롯데, GS, LS, KCC, 현대중공업 순이었습니다. 삼성과 SK, LG 등 재계 빅4 중에서도 현대차만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판매 호조로 해외 매출이 2.3% 늘었을 뿐 남은 3곳은 모두 해외 매출이 줄었습니다. IT와 에너지, 조선, 중공업 관련 수출 주력 기업들이 유가 하락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해외 시장에서 고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한화는 삼성과의 빅딜로 새로 편입된 한화토탈, 한화종합화학 덕분에 해외 매출이 121.6% 늘었습니다. KTNG와 KT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2.3%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연간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설비 투자가 줄고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등이 민간 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까지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수출은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한 수출액은 하반기 마이너스 1.3%로 감소폭을 줄이면서 올해 6.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디스플레이와 일반 기계, 철강의 수출이 하반기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조선의 수출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고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BMW 뉴 5 시리즈가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차종 모두 지난해에 이어 국산차와 수입차 부문 1위를 지키며 식지 않는 인기를 과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는 현대차 그랜저 HG, 수입차는 BMW 뉴 5 시리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엔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고차 매물을 집계한 결과 두 차종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국산 중고차 시장에서 수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그랜저 HG는
올 하반기 신형 출시를 앞두고 매물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랜저 HG에 이어 국산차 판매 2위에는 그랜저 스타렉스가 이름을 올리는 등 현대기아차의 독주가 이어졌습니다. 또 올해 신차 시장에서 경차의 판매량이 준준형차를 앞설 만큼 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고차 시장에서도 올류모닝이 3위에 오르며 선전했고 한국 GM 쉐보레 스파크가 7위, 기아차 레이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는 BMW 뉴 5 시리즈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차종은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수입 중고차 베스트셀링 모델로 꼽혔습니다. 이어 벤츠 E클래스가 BMW 뉴 3 시리즈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2위였던 BMW 뉴 3 시리즈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차종별로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SUV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산 SUV 등록은 지난해 21.7%에서 올 상반기 22.7%로 소폭 상승했고 작년 17.6%를 차지했던 수입 SUV는 올 상반기 18.8%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실용적인 차량을 선호하고 있어 신차 제조사도 SUV 출시에 집중하는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도 SUV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와 외국계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모두 연 2%대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운 조선사에 대한 위험 노출의 규모가 큰 농협은행은 연 3%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B하나 등 4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2대 외국계 시중은행의 5월 분할 상환 방식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모두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이 2.74%로 가장 낮고 한국시티은행이 2.8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2.87%로 가장 낮고 국민은행 2.91%, 하나은행 2.92%, 신한은행 2.96% 순으로 낮았습니다. 농협은행도 4월에 비해 0.05%포인트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3.06%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무주택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의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는 반면 지방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매매와 분양 시장 모두 싸늘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한지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르는 곳만 오르는 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올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반기에 예정된 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 성공 여부가 전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분양 결과가 하반기 재건축 투자 시장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이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넘는 고분양가를 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설명입니다. 하반기 강세 전망 지역에 대해서는 강남을 비롯해 서울 목동, 경기 과천 등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곳을 꼽았습니다. 위례, 하남미사 강변, 화성 동탄 이신도시 등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택지지구와 경기 광명, 충남 천안 아산 등 KTX 역세권 등에도 관심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재건축 과열 양상과 달아오른 분양시장 때문에 과열 부작용을 우려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집단대출 규제 등에 나설 경우 주택시장이 순식간에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조선철강 등 기업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신규 분양시장이 화랑을 띨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기존 주택시장에서 이제 신규 분양시장으로 매수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신규 분양을 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 매매와 달리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적고 집단대출로 대출도 쉬운 편이다 보니 매력도가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 주택시장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에서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 지난 2014년도인데 이때 부산과 대구 분양시장은 좀 호황을 넘어서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투기붐이 일던 시절과 비슷하게 여유자금이 강남 재건축 시장처럼 투자 가치가 높은 신규 분양 시장으로 몰리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올 1월부터 5월까지 3,381건으로 5년 새 최대를 기록했고요. 분양권 거래량이 이 사상 최대로 늘면서 비정상적인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거품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에는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프리미엄을 기대한 투기 수요도 좀 많은 편인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청약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라고 해도 결국 2에서 3년 후에 입주 시점에 이 부동산 시장 전망도 꼼꼼히 좀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공급 과잉 지역에 분양을 받은 경우라면 부동산 경기에 따라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시세 차익만 보고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지난달에는요, 이 수도권의 주택 경기는 좀 활기를 띈 반면에 지방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 최근 몇 년간 이 급등한 지방 아파트의 경우에는 피로감으로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세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16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수도권 집값은 1.2% 상승하고 지방은 약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은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의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구조조정의 영향, 그리고 미분양 위험 등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울산은 조선업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집값이 0.05%가량 떨어져 약 2년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조선중공업 등 기업이 집중된 경남 역시 마이너스 0.06%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청이나 호남 지역의 경우 최근 가격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인데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큰 만큼 가격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강원이나 세종, 제주는 인구 유입이나 개발 사업 호재로 인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보도 한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이 인도 지연으로 인해 유동성 우려가 재차 불거졌습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아프리카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소난골과 드릴십 해양 플랜트 2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초 이달 말 2기의 해양 플랜트를 인도할 계획이었지만 선주사의 자금 대출 문제로 기한 내 인도가 이뤄지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릴십은 인도 시점에서 선박 건조 대금의 60%를 받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계약돼 있어 인도 연기에 따른 대우조선의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난골이 플랜트 인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혀올 경우 당장 1조 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일시적인 인도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확보 계획을 마련하는 등 생산과 영업활동, 자구 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체절명의 경영난을 극복하고 기사회생한 펜텍이 1년 7개월 만에 새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주인공은 과거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 브랜드인데요. 신제품 공개 현장을 양한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산 위기를 겪고 회생한 펜텍이 새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펜텍은 오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스카이 IM100을 공개하고 오는 30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펜텍의 재기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한때 프리미엄 폰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의 귀환입니다. 메탈 재질의 심플한 디자인을 채용했고 두께는 약 7mm, 무게는 달걀 2개 정도인 130g입니다. 2GB 램과 퀄컴 스냅드래곤 430 응용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배터리 용량은 3000mAh, 모바일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마시멜로입니다. 뒷면에 장착된 금색의 휠키가 특징인데 음악을 실행하거나 좌우로 돌려 볼륨을 조절할 때 쓰입니다.
IM100과 함께 제공되는 전용 액세서리인 스톤은 펜텍이 띄운 승부수입니다. 스톤은 무선 충전기와 블루투스 스피커로 쓰이는 것은 물론 무드 램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펜텍은 IM100과 스톤의 패키지로 새로운 스마트 라이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니즈, 가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관찰했고 제품에 녹여서 새로운 삶의 형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을 했습니다. 펜텍은 지난 1991년 박병혁 전 부회장이 설립한 작은 벤처회사로 시작해 한때 3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리며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SK텔레텍 인수와 2007년 금융위기 등으로 사정이 악화되면서 두 차례 워크아웃을 겪었습니다. 청산위기에 몰린 펜텍은 지난해 통신장비업체 솔리드 옵티스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재기의 신호탄으로 오늘 스카이 신작을 출시한 것입니다. 펜텍은 IM100의 출고가를 44만 9천 원으로 책정하고 올해 안에 3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멀티미디어 기능과 중저가를 내세운 신작 스카이로 펜텍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작년 7월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된 여수시가 해양 레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이곳에 2,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거 복합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여수의 강남으로 불리는 여수 웅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섭니다. 한화건설은 오늘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수 웅천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시 웅천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여수 웅천 꿈에 그리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15개 동으로 아파트 1781세대와 오피스텔 188실 등 총 1969세대 규모입니다. 아파트는 전용 75에서 134제곱미터, 오피스텔은 전용 28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마리나 항만, 해양 복합 레저 휴양시설 등의 개발 호재와 교통, 생활 편의시설, 조망 등의 입지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어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구도심과 여천동 사이에 있는 웅천지구는 280만 제곱미터에 인구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입니다. 이곳은 지난 3일 웅천 요트마리나가 개장하면서 해양 레저 스포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호텔, 종합병원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남쪽에는 마리나항 요트 계류장이 있고 뒤편으론 여의도공원의 1.5배 크기의 웅천공원이 있습니다. KTX 여천역과 여수 엑스포역을 비롯해 여천 시외버스터미널, 여수공항 등 광역교통망이 인근에 있어 충분한 교통인프라도 갖췄습니다. 한화건설은 2,000여 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인 만큼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입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책임지는 복합 리조트형 주거공간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이르면 8월 초부터 공급됩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이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심사 과정을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과 다른 시군 출신이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번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LH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편의점이 제주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대포점이 국내 편의점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GS 리테일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대상 점포를 물색했고 전기차 이용이 가장 활발한 제주도 지역 서귀대포점을 1호점으로 선정했습니다. GS25 서귀대포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승인 인가를 받는 대로 실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GS 리테일은 다음 주 제주도 내 2개 점포에 추가로 충전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해 고객들이 다음 달 중 제주도 내 3개 GS25 점포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전국 GS 지점과 GS 슈퍼마켓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 악화로 생활 형편이 팍팍해지다 보니 나눔의 손길마저 얼어붙으면서 매년 증가했던 개인 기부금이 지난 2014년 12조 원으로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이 직장인 2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 중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사람은 40대 남성으로 10명 중 7명이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유통 과정에서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전자담배에 붙을 경고 그림이 해골 그림에서 주사기 그림으로 변경됐습니다. 해골 표시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퇴근길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